아, 잠깐만, 그럼 이대로 나갈 거 아니야? 어? 싫어. 아, 이 앞머리가 많이 내려와서. 쌤. 모자 드릴까요? 아, 이거 묶으면 모자라 보이잖아. 자, 자, 볼게요. 자, 1번. 쌤이 언어 유희였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고. 모자 쓰면 모자라 보이는데. 자, 볼게요. 자, 먼저 명칭부터 보겠습니다. 명칭. 자, 명칭. 자, 명칭은 우리가 자, 고려 가요라고 하기도 하고 려와 료를 합쳐서 여요라고 하기도 하고 자, 이것은 향가보다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동동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맞지? 동동했지? 동동 13년이잖아 맞지? 자, 그래서 아주 긴 노래 향가는 아무리 길어도 10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장가 이런 표현 쓰고요. 속된 노래라고 해서 자, 소교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작자. 작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평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자, 양반이 지은 향각의 고려가요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내신에 맞추어서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평민 이렇게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뭐 경기체가 이런 건 다 뺐어요. 자, 3번 보시면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전승 과정을 한번 보자. 전승. 자, 이 녀석은 구전되다가 자, 구전되다가 혼민정음이 창제됩니다. 혼민정음 창제 후. 자, 창제되고, 자, 그 다음에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됩니다. 자, 편입이 되면서, 자, 이것으로 기록됩니다. 자, 그래서 저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후렴구나 혹은 서사가 덧붙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마 동동에서 선생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형식적 특징. 자, 형식적 특징 우리가 세 가지. 자, 이거 암기하셔야 돼. 자, 뭐냐면, 자, 첫 번째, 삼음보. 자, 두 번째, 자, 분절체. 혹은 이제 분연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분절체, 분연체. 분시인할 때 그 분이야. 나누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후렴구.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보통 내용이죠. 내용은 뭐 자연친화도 있고요. 어떤 삶의 한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가장 많은 게 사실은, 남녀상열지사입니다. 제일 많은 건 남녀상열지사.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 상열. 서로 사랑하는 거야. 상열, 그 다음에 지사.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청산별곡은 삶의 한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추가해. 청산별곡. 삶의 한탄. 어이, 괜찮아. 선생님이 저 찍고 있으니까 앞부분에 이게 다야. 우리 방금 시작했어. 자, 볼게요. 삶의 한탄에 배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가 고려가요예요. 자, 이제 우리가 청산별곡을 하나, 둘, 자, 배울 겁니다. 저기, 종우가. 네. 이거 먼저 사진으로 한번 찍어. 사진으로 한번 찍어. 우리 좀 배운 건데, 한번 찍어. 우리가 배웠던 거야.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청산별곡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지웁니다. 보통 이제 뭐 별곡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고려가요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고려가요가 아닌데도 별곡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작품들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청산을 볼 거예요. 자, 청산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래? 청산 우리가 많이 했었지, 그지? 자연,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이상향입니다. 자, 이상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서 알겠지만 여기 화자는 현재 위치가 속세입니다. 속세.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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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세라서
당연히 화자의 위치가 속세니까 당연히 얘는 되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저기 자연을 그리워합니다. 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 선생님이 1년과 2년은 선생님이 좀 이렇게 적고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했다. 살얼이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갑니다. 자, 살얼이 자, 여기 이제 그 청 이렇게 쓰고요. 뒤에 이제 그 부사격 조사를 앞에가 양성모음이니까 원래 이렇게 정리가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편하게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그냥 지금 단어로 이렇게 쓸게요. 자, 볼게요. 자, 요거 우리 하나 보면 자, 보세요. 자,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자, 아까 우리가 배웠지. 고려가요 몇 음보? 3음보. 그렇지. 그러니까 끊어 읽기가 나옵니다. 살얼이랐다. 이렇게 끊어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렇게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332조 3음보예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끊어읽기가 자, 시험에 간간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332조라는 것은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맞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 봐봐. 살다를 A로 치환하자. 이거 우리가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지? 자, 살다 A, 청산애가 B, 그 다음에 살다 A. 자, 무슨 구조? 그렇죠. AA, BA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얘들아, 구조가 AA, BA 구조일 뿐이지 AA, BA 구조 해서 우리가 4음보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알겠지? 자, 우리가 고려가요는 무조건 3음보야. 그래서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자,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자, 해석은요. 자, 살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재밌지 않아? 왜? 살얼이 살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뒤에는 랐다를 뺐어. 이유는 뭘까? 음보를 맞추기 위해서. 이해갑니까? 3음보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건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자, 그러면 이 청산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살고 싶다라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죠? 소망이 나오죠. 그런데 이 소망을 조금 더 멋지게 좀 이야기한다면 저 이상향에 가고 싶은 소망을 우리는 동경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청산 그러면 거기다 적어보세요. 우선 이상향입니다. 자, 근데 이 이상향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기 요거만 딱 봤을 때, 이 시를 딱 봤을 때 극복의지 있니 없니? 없지. 전혀 없지. 다시 말하면 지금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현실 도피라고 합니다. 현실 도피의 공간이에요. 현실 도피의 공간. 됐죠? 여기선 두 개 나옵니다. 이상향. 청산과 저 밑에 바다. 이렇게 두 가지 나와요. 어차피 우리가 자연 친화할 때 했던 거 기억나? 산 나오면 뒤에 뭐 나와? 물 나와. 그렇지. 자, 가볼게요. 자, 살고 싶다. 좀 흉하니? 흉하지 않지? 자,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이 머루랑 다래랑 먹고. 자, 이거 그냥 밑에다 소박한 삶 이렇게 봐봐. 소박한 삶. 머루랑 다래. 그러니까 산에 있는 과일 먹는다는 얘기야. 소박한 삶. 자, 청산에 살고 싶다. 그래서 거기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이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안 적어놨네. 저 밑에 해놨구나. 구성 짜임에다 해놨구나. 자, 오른쪽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자, 이상향 동경. 동경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마 후렴구가 있을 텐데요. 자,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이 후렴구는 마지막에 쌤이 좀 해줄게. 후렴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 요게 좀 중요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연인데, 자, 볼게. 자, 울어라, 울어라세요. 마찬가지로 몇 음보? 3음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울어라, 울어라, 세요. 이렇게 읽어줘야 돼. 자곤이러, 울어라, 세요. 됐죠? 그래서 안 적어도 되죠? 3, 3, 2조, 3음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보시면 하나 더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AAB 구조가 나와요. 그렇죠? 울다, 울다, 그다음에 비, 그 다음에 울다. 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처음에 했기 때문에. 자, 이때 우리가 이 울어라를 명령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 명령으로 보지 말고, 자, 이것을 우리는 오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해석 자체가 얘가 중요해. 오는구나. 영탄으로 해석해야 돼. 오는구나. 새요. 그렇죠. 새요. 자고 일어나서 오는구나. 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널 나와. 자, 너 보다. 이거 뭐뭐 보다 이런 뜻이야. 너보다. 자, 이거 비교 부사격 조사. 비교.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부사격 조사 우리가 어디서 배웠지? 저 앞에 그래. 그거. 과 그래. 등기애. 중국과. 그지? 거기서 배웠어. 그 애가 비교 부사격 조사였어. 자,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가 뭐예요? 세죠? 자, 무슨 법? 의인법. 자, 사람이 아닌 것에, 자, 2인칭 대명사를 쓰면 의인법이야. 자, 씨름이라는 거는, 자, 근심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근심 걱정. 자, 하다. 자, 하다 의미 뭐야? 하다 의미 뭐니?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많다. 자,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자, 그럼 보세요. 얘도 정확하게 씨름이 있다 그랬죠. 얘도 씨름이 있는데 너보다 내가 씨름이 더 많아 이런 얘기야. 그럼 얘가 근심 걱정이 있다는 얘기는 자, 의인법이죠. 자, 그렇다면 이건 뭐야? 감정? 있다.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이 새는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이야. 이성 객관적 상관물인데, 자, 새와 나의 관계를 얘기해보자. 자, 나 슬픈데, 새도 슬프대. 새도 뭐한대?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그렇지. 새가 슬퍼서 운대요. 객관적 상관물. 그럼 새는 감정? 이입. 그렇지. 투영되어있지. 감정이입. 그럼. 감정이. 의인법으로 사용된 감정이 있다. 그것도 맞는데, 그래서 새에다가 감정을 집어넣어서 표현했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주제, 위에서 이상형 동경이었잖아. 사실 이제 소재를 묻기도 하는데 소재를 뭐 다 떠나서 자, 여기다 그냥 슬픔 정도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걸 이제 애상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슬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가던 새 본다. 자, 가던 새 본다. 자,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익모든 쟁글란 혹은 장글란 가지고 자,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요거 한번 살펴볼게. 자, 보세요. 먼저
가던 새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갈던 밭이에요. 갈던 밭. 갈던 밭. 그러니까 갈던 밭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속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갈던 밭 본다. 자, 물 아래에서 갈던 밭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때 물 아래 새 맞춰봐. 요 셈이 이따 설명해 줄게. 요 의미를. 물 아래라는 것은 여러분들 속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세. 갈던 밭을 본다. 자,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에서 갈던 밭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먼저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섬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얘 지금 어디 가고 있냐? 얘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지금 청산 가고 있지. 이렇게 이해해야 돼. 지금 청산 가고 있어. 산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뒤를 돌아보는 거지. 봐서 갈던 밭을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어디? 이상향으로 가고 있지. 그치? 그런데 이걸 돌아본다라는 것을 뭐라고 해? 헤어졌어. 연인이랑 헤어졌는데 내가 딱 돌아봐. 이거 뭐가 남아서야? 미련. 그래. 자, 오른쪽에다 적어. 자, 속세에 대한 미련입니다. 우선 적어. 속세에 대한 미련.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이때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저 갈던 밭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처음에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됐지? 자, 과일 먹으면서 청산에 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자, 새가 지나가. 그지? 새가 지나가는 거야. 우는구나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너보다 근심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산에 가. 가다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아까 날아가던 새 본다. 이해가니? 그럼 아까 새가 어디로 날아가? 저로 날아가겠지. 날아가던 새를 돌아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속세에 미련인 거예요. 여기서는 각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익묻은 쟁글. 자, 1번. 이거 3개 적을 거야. 3개. 되게 조그맣게 바깥으로 막 빼야 될 거야.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끼 묻은 쟁기.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끼 묻은, 자,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졸리면 저 뭐야 저거. 저 뭐라고 하니? 저 이름이 뭐야? 서서 책상이야? 그치. 졸리면 저 책상. 자, 이끼 묻은, 자, 쟁기로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유랑민이 됩니다. 화자가. 그래서 화자가 유랑민이 되는 거야. 이끼 묻은 쟁기, 그럼 유랑민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것을 녹슨 병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변기 아니야. 병기. 그러니까 병장기.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창이나 칼 이런 거죠. 녹슨. 녹슨 병기로 해석하게 되면 화자는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자, 이건 변방의 병사 혹은 지식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자, 이것을 은장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녹슨 은장도. 여러분들 은장도가 뭔지 알아요? 그 쬐끄만 모. 그러니까 쬐끄만 모. 아닙니다. 말 그대로 칼이지. 칼. 그래서 어떤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이 가지고 다니는 칼이죠. 그래서 위험하면 이제 자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장도. 그 은장도, 녹슨 은장도라고 하면 이건 실현당한 여인, 그렇지. 실현당한 여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자, 이끼 묻은 쟁기, 자, 이것을 가지고, 그렇지, 그러네. 장신구 같은 칼일 수도 있겠다, 그치? 고니가 칼을 그렇게 좋아해. 집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만화를 봤는데 그 만화 주인공이 칼을 들고 뭔가를 한다. 그럼 그 칼을 꼭 사요.
그래서 집에 칼만 한 10개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칼만 한 10개 있는 것 같아요. 10개. 그거의 시작이 귀멸의 칼날이었어요. 거기 나오는 애들이 다 칼 들고 설치잖아. 그래서 그 칼들을 막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원피스를 애가 보게 된 거야. 근데 그 원피스에 이제 조로라는 애가 나오는데 걔가 칼을 3개 차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 샀지. 근데 진짜 막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장난감 칼 있잖아. 이런 거. 미니어처럼 나온 거. 그렇게 사더라고. 칼. 집에 칼이 되게 많어. 자, 아무튼 실현당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합니다. 자, 해석해 줄게요. 갈던 밭 본다. 물 아래에서 갈던 밭 본다.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기본적인 해석하는 거예요. 물 아래에서 갈던 밭 본다. 그럼 질문. 자, 물 아래와 대비되는 시어 찾아봐. 물 위란 시어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될까? 그래요,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자, 물 아래하고 대비되는 건 위로 이제 쌍화살표 하세요, 여러분들. 대비됩니다. 바로 이제 저기 우리는 청산 이렇게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쟤는 이제 이상향이죠. 바로 이제 자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텍스트 보세요. 여기서 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다 했습니다. 볼게요. 1인공 단인공하여 이러저러 하여 나즈란 동그라미 낮은 지내왔지만 이렇게 해석합니다. 낮은 지내왔지만 오리도 가리도 없은. 자, 이거 이어 적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끊어 적기로 바꾸자. 리을을 앞으로 당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올 이도 갈 이도, 즉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을한 세모. 밤을한 또 어찌하리요. 자, 그래서 낮으란이라는 것은 이거겠죠. 지읒 앞으로 당겨야죠. 그치? 낮으란 이렇게 쓰인 거니까. 밤으란 이렇게 쓰니까 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자, 낮은 동그라미 적고 밤은 세모 쳤을 거예요. 적습니다.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 대비 나와 있죠? 그럼 요 연은 뭐에 대한 얘기야? 우리 윗연이 뭐였습니까? 어디 갔어? 속세된 비련이잖아. 그럼 이 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다 고독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고독. 자, 그 다음 볼게요.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돌 세모.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돌 세모 치고요. 거기다 적어보자. 숙명적 시련 혹은 운명적 시련.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자, 숙명적 시련, 운명적 시련, 시련입니다.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미리도 괴리도 없이, 자, 맞아서 운이 놀아. 자, 우선 돌이 나왔습니다. 자, 돌이라는 것은 운명 혹은 숙명이죠. 자, 숙명적인 시련입니다. 시련. 거기 보니까 미리도 괴리도 없이 이렇게 나왔지. 리을 앞으로 당기셔야 돼. 그러니까 뭐야? 밀이도 괴이도 됐습니까? 없이. 자, 그럼 미리도 괴리도 없이 볼게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괴다가 뭐였니? 혹시 선생님 한번 설명했었는데, 괴다. 나는 널 괴해. 자, 괴다. 사랑하다. 그래서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이 돌아. 되게 고독한 거지. 자, 이때 요 연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연에 대한 내용은요. 이것은 운명의 체념이에요. 우선 적어놓고 설명해 줄게. 이걸 이해하셔야 돼. 자, 운명적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었는데 그냥 맞아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미워할 사람, 또 내가 사랑할 사람 없는데도 그냥 돌이 날라서 내가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내가 뭐라고 했어? 운명의 체념이라고 했지. 잘 봐.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돌이 날라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니? 돌이 날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피해야죠. 물론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피하죠. 아니면 돌이 날라오면 탁 막습니다. 탁 참. 자, 근데 돌이 날라와. 근데 운명적으로 맞을 운명이야, 얘들아. 돌이.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돌이 날라와. 피했어. 딱 피했는데 공이래. 돌이 와서 돌아서 뒤통수를 때려. 돌이 날라와. 이렇게 피했어. 근데 돌이 와서 딱 쏘니 떨어져. 그럼 여러분들 돌이 막 날라오면 어떻게 하겠어? 피하겠어? 안 피하겠어? 안 피하지. 그럼 뭐 하겠어? 체념.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운명의 체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돌이 날라온다. 이 연에 대한 돌의 의미도 출제되지만 진짜 출제되는 건 자, 요 연에서는 돌, 그다음 얘의 의미, 그리고 이 연의 의미. 알겠습니까? 그래서 운명의 체념이라고 이해하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 저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 처음 얘기하는 건가? 갑자기 생각나. 선생님이 원래 어디 살았냐면 은평구에 있는 그때 이제 연신내라고 했거든. 연신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 뭐 삼송리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좀 오래 살았던 것 같아. 거긴가? 망원동인가 잘 기억이 안 나. 너무 어릴 때라. 초딩 때였던 걸 기억나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토요일 오후만 되면, 토요일 학교 끝나면, 여기 강이 하나 있었어. 근데 강이 이렇게 넓지 않고요. 이렇게. 저기 뒤에 건물 보이니? 지금 좀 막아놓긴 했지만, 저 건물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저 건물 정도 사이에 그 정도의 강이 있었고, 그럼 우리 동네 애들 이렇게 모여요. 그럼 저기 윗동네들이 모여. 그래서 뭐 하냐면 서로 돌 던져요. 이게 놀이였어. 이게 놀이. 그냥 돌을 던지는 거 이유 없어.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도 몰라. 그냥 모여서 돌 던져.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 그래서 이 게임이 어떻게 하면 끝나냐면 한 애가 맞고 쓰러지면 끝나, 그 게임이. 그러니까 되게 원시적이에요. 돌을 서로 던져서 어떤 애가 맞고 쓰러지잖아? 그럼 와! 우리가 이긴 거야. 그리고 다 집에 가. 이런 거야. 왜 그랬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막 던졌어. 그러다 보니까 학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괜찮은, 즉 던지기 좋은 그런 돌들을 이렇게 수집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가면서 돌 괜찮은 게 있으면 돌을 주워서 가방에 넣었어. 그래서 책보다는 돌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갈 정도로. 그래서 돌가방이라고 따로 있었어, 우리는. 돌가방이라고. 그래서 늘 책가방이 무거웠어. 길 가다 괜찮은 돌이 있으면 막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저학년들의 꿈은 뭐였냐면, 여기 전면에 서서 던지는 거였어. 이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고, 우리의 꿈이야. 우리의 이상. 나도 언젠가는 저 앞에 전면에 서서 저쪽을 향해서 돌을 던지리라. 되게 유치하지만 이게 꿈이었어. 마치 우리가 만화 같은 거 보면,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마운드에 서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앞에서 돌을 던지고 싶다, 야. 그게 그렇게 멋있었어. 그럼 왜 그러냐면 저학년들은 힘이 안 되잖아. 2학년, 3학년, 8이면 안 되니까 늘 이게 바가지나 아니면 그 램비 있어요. 아니면 좀 잘 사는 애는 오토바이 그 헬멧 있잖아요. 그거 쓰고 이렇게 다니면서 돌을 이렇게 주워요. 돌을 주워서 그 6학년이나 5학년 형이 던지기 편하게 그 앞에다 갖다 놓는 역할을 하는 거야. 뭔지 알죠? 그래서 상자 있죠? 사과 상자. 그 사이에 뚫어가지고 갑옷처럼 만들고 막 그랬어. 돌이 날라오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냄비에다가 막 끈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메고 막 그러면서 있었단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져. 내가 이렇게 들고 갔었어. 이렇게 여기서 막 돌이 날라와. 진짜 전쟁이야, 얘들아. 막 돌 막 엄청 날라와. 장난 아니야, 저기서. 그 우리도 막 던지고 막 피하면서 던지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내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다가 넘어졌지. 그래서 요게 다 부어진 거야. 이 형이 말이지, 이렇게 하다가 야, 뭐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엎었으니까. 힘이 안 되니까. 갑자기 이 형이 앉아서 이거 막 줍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죽으려고 그러니까 저리 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저리 가는데 내가 이 앞에 딱 쓰게 된 거지. 이야, 그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앞에 딱 섰어. 여기가 이제 물이야. 나는 돌을 하나 들고 있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 위치에 내가 딱 쓴 거야. 우와, 이게 막 돌이 막 날아오는데 돌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니? 돌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요. 이렇게 날아오는 게. 그리고 나는 뭐만 보이냐면 저쪽의 강만 뚜렷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서 막 이게 막 그 심장이 막 쭉 심장 소리 여기까지 들려. 막 이런 거 있잖아. 여기까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섰어. 막 여기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야. 막 돈 던지고. 나 혼자 섰잖아. 그래서 던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던져야겠다. 근데 내가 그때 고민한 거야. 이렇게 던지면 가겠니 안 가겠니? 안 가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이렇게 던지겠다라는 거였어. 이렇게. 그럼 멀리 간다라고 생각. 왜냐면 늘 운동장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던지는 거 이게 멀리 나갔다. 그래서 내가 돌을 잡고 이걸 이렇게 했어. 이 뒤에 누가 있었니? 아까 그 형이 야 비켜갖고 이 형이 여기 있다가 그 돌에 맞은 거야. 뻥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 형이 쓰러졌어. 나는 그거 전혀 못 느꼈어. 그래서 결국 던졌으니까. 던지고 혼자 막 소리 질렀던 걸로 기억나. 너무 행복해가지고. 근데 우리 와 소리 질렀는데 저쪽도 와 소리 지르는 거야. 왜? 이 형 돌 맞고 뻗었거든. 이 형이 돌 맞고 뻗었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 어린 마음에 내가 무섭잖아. 무서워서 집에 막 뛰어. 도망갔어. 막 도망갔어.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 그때 우리 집에 이제 치킨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팍 들어가니까 엄마가 야 무슨 일이야? 근데 그 애는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잖아. 2학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맨날 뉴스를 봤단 말이야. 그 뉴스 보면 거의 반 이상이 누구 사망했다 그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가서 내가 어떤 형 사망시켰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들어간 거야. 우리 어머니가 얼굴이 사색이 된 거야.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했지. 아버지가 왔어. 그래서 어머니 막 눈물 흘리시는 거야. 도대체 초등학교 2학년이 무슨 짓을 했길래 사람을 죽였냐 이거지. 사람을. 그때 이제 경찰차 이렇게 막 오고 그러다가 그 두 분이서 자수하자 이런 식으로 간 거야. 애기니까 자수하자. 근데 갑자기 그런 논의를 해서 한 2시간 정도 지났나? 그때 갑자기 여기 그 형 있잖아. 아까 맞은 형이 붕대를 이렇게 감고 온 거야. 집에 온 거야. 그래서 애기가 놀란 것 같다고 이게 내가 놀란 것 같다고 그래서 걱정 마시라 그래서 왔던 그 사건이 있어. 아직도 기억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더 놀랐어. 사망시켰다고 했는데 애가 또 붕대 갖고 온 거야. 선생님 그때 볼기 엄청 맞았습니다. 내 기억에. 돌 던지고 놀았던 생각이 나네. 자 갑니다. 자 그 다음 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년 보시면 자 살얼이 났다. 발 아래 살얼이 났다. 자 노모 조개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살얼이 났다. 느낌 오니? 지금 딱 봐. 뭐하고 똑같아? 1년하고 되게 비슷한 거 눈에 보여? 그렇지? 그러면 똑같이 가보자. 살얼이 났다. 발알 동그라미 있어요. 발알. 이거 발알 우리 어디서 배웠어? 용비어 청가에서 배웠지, 그지? 내가 이루어져 바다로 가나니. 자, 그래서 발알 뭐라고 쓸까 거기다가 이상향. 그렇지, 이상향이라고 쓰세요. 자, 그럼 말로 한번 해줄게. 자, 이거 총 몇 년이에요? 총 8년이죠. 그러면 총 8년일 경우에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청산사연. 자, 그 다음에 바다사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그쵸? 산과 바다 나눌 수 있지. 그러면 저렇게 청산사연, 바다사연 나누려면 몇 년과 몇 년을 바꾸면 돼요? 거기에 우리가 돌연 있죠, 돌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연과 6년. 바다연을 바꾸면, 대칭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5연과, 6년에, 위치를 바꾸면, 위치 트랜스 하면 대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바로 산, 바다의 대칭이에요. 이건 이런 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과 바다연을 바꾸면 사실로 대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봐봐. 얘는 지금 너무 삶이 힘들어서 어디 갔어? 청산에 막 가지. 청산에 가서 이상향을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그래서 바다로 갔니? 그럼 네. 이해갑니까? 청산에 가서 이상향을 못 찾아서 바다로 간다? 네. 이것도 우리가 맞는 선지로 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가다가 듣노라. 어디 가다가? 바다에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 부엌이란 뜻이에요. 정확히 외딴 부엌이란 뜻입니다. 애정지 외딴 부엌이라고 적어주세요. 외딴 부엌에 가다가 듣노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자, 칠판. 자, 먼저 고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바로 기적을 바람.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 삶의 절박감이라고 적어봐. 자, 요 연을 이해하셔야 돼. 이 연. 얘가 지금 바다에 가다가 외딴 부역에 들렀어. 그때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데. 자, 볼게요. 자, 얘가 어디가 지금 바다로 막 가고 있어.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네? 그래서 가서 외딴 부엌을 잠깐 봤어. 그랬더니 어떤 게 펼쳐졌냐면 사슴이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검을 대충 이제 그 기타처럼 그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검을 켜고 있는 거예요. 루돌프 사슴 뭐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어. 자, 첫 번째 느끼는 마음은 뭐야? 이걸 딱 보면 공포스럽죠? 우선 무섭죠, 그죠? 자, 그럼 잘 봐. 질문 던질게.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검을 켜는 것을 내가 듣는데 이거 가능한 얘기야, 불가능한 얘기야? 그렇지. 기적이. 이해갑니까?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적을 바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만큼 삶이 절박하다, 그렇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 요거 우선 밑줄 쭉 쳐보시고요. 밑줄 쭉 치고, 자, 1번 기적을 바람. 1번 기적을 바람. 자, 2번 광대. 그래서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올라가서 해금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도 돼요. 얘는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려면 뭐가 필요해? 음주, 가무. 이해합니까? 술과 음악에 맞춰서 춤춰야 될 거예요. 자, 먼저 음악은 갖춰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뭐예요? 술 얘기 나와야죠. 넘어가 볼까요? 가다가 자, 배가 부른 독에, 이 독, 술독을 이야기합니다. 술독에 설진 진한 강수 동그라미. 자, 강수라는 것은 술이에요, 술. 진한 술입니다. 이 술의 의미는요, 얘는 지금 삶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주 멋지게 표현하면 애환이라고 보면 되거든. 자, 이 술은 자신의 어떤 슬픔과 애환을 극복이 아닌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예요. 자, 그럼 내가 왜 이건 극복이 아니라고 했을까? 자, 극복과 해소의 차이가 뭘까요? 극복과 해소의 차이. 왜 내가 애환 극복이라고 하지 않고 애환 해소라고 했을까? 극복과 해소의 차이가 뭘까? 그래, 극복은. 아니야? 약간 맞서 싸우는 속에서 풀어.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자, 정확하게 차이를 드릴게요. 극복이라는 것은 영원성이야. 한번 내가 올라서면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근데 해소라는 건 일시성이야, 일시성. 그러니까 당장 요 술을 먹으면 애환이 해소가 되겠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겠지.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또 올 거예요. 여기까지 얘가. 자, 갈증 극복 음료니 갈증 해소 음료니. 그렇지, 그게 맞는 거지. 만약에 갈증 극복 음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약증이 되는 거야. 이거 한 잔 먹어봐 죽을 때까지 목안 말라 이렇게 나와야 돼. 이해가죠? 갈증 해소 음료가 맞는 거야. 애완 해소합니다. 자, 이제 술을 받네요. 가다가 배부른 술독에 진한 자 술을 빚습니다. 조롱꽃 누룩이 매워 자분이. 요거 그냥 가로 묶어보세요. 가로만 묶어봐. 조롱꽃 누룩이. 그 누룩이는 오른쪽 우리가 낱말 때 보면 누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누룩이 바로 술의 원료예요. 그래서 조롱꽃 누룩이 술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술이 매워서 뭐 강렬하여서 자분이 나를 자분이 이런 뜻입니다. 요거 나왔으니까 좀 할까? 자, 조롱꽃 누룩이 술입니다. 술. 누룩이 자, 뭐 매워서 자분이 이렇게 잡사온이는 자분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저기 말하는 자 누룩은 술이에요. 자, 이건 술입니다. 자, 술이 매워 강렬하여서 나를 잡으니 이렇게 되지? 술이 나를 잡는 거예요. 혹은 술병이 나를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적어놓고 설명해 드립니다. 자, 주객 전도라고 적어보세요, 우선. 그리고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주객 전도를 쌤이 설명해 줄게. 자, 가자. 먼저 원래는 이건 적을 시간 드릴게요. 먼저 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자, 내가 술병을 잡다. 이게 문법적으로 옳아요. 맞죠? 문법적으로 주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가끔은 이제 단체나 나라가 주어로 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한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개최하는 거의 주체가 국가이거나 아니면 우리 동아리에서 이럴 때는 우리가 주체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뭐가 와야 돼요? 주어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서술어야. 자, 주어 어디 있어? 됐습니까? 주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주체. 됐습니까? 그럼 주체가 아닌 걸 뭐라고 합니까? 객체. 그렇죠. 목적어. 객체. 여기까지 해야지. 우리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기억나? 근데 문학에서 어떻게 썼어? 술병이 나를 잡다라고 쓴 거야. 술이 강렬하여 나를 잡으니.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기 주체였던 것이 어떻게 갔어요? 여기서 객체가 됐죠. 여기 객체였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 여기서 주체가 됐잖아. 주어. 맞아.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서로 바뀌었으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서로 바뀌다 이런 뜻이에요. 주객전도는. 주체와 객체가 바뀌다. 이런 이제 넓은 범주 이제 도치라고 보는데요. 자, 우선 주객전도가 뭔지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거를 판단하는 방법은요 단순합니다. 자, 질문 던질게요. 맞출 수 있어? 술병을 날이 잡다. 자, 수사법 뭐야? 네. 술병이 나를 잡다. 그렇지, 그거 해봐야지. 좋았어. 자, 주객전도는 전부 다 의인법으로만 나옵니다. 아빠. 알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여기 전체 의인법 2개 쓰였어. 얘기해보자. 정리해줄까? 여기 전체 의인법 2개 쓰였습니다. 자, 의인법 쓰였어. 의인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는 저기 새. 그죠? 두 번째 연, 즉 이연에서 뭐가 있었어? 새 있었죠. 감정
입. 그렇죠. 감정이입은 의인법이야. 자, 그 다음 마지막 8년. 8년에서 누르. 됐죠? 이 누르기 뭐겠습니까? 주객, 전도. 그렇지.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보이죠? 그래서 자, 술이 있으니 왜 아까 우리가 음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술도 있으니까 나 어떻게 그래서 마지막 체념으로 끝납니다. 이거 체념이거든요. 하지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념으로 끝나요. 체념. 자, 체념이라고 적어봐. 고시 체념. 그런데 이걸 놓치면 안 돼. 낙천적이다. 즉 술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냥. 자, 낙천적 하나 더 적을게. 취락 사상. 이렇게 낙천적 취락사상. 혹시 모르니까 요것도 한번 좀 해드릴까? 얘들아, 저 주객전도의 대표적인 평가원에 나왔던 게 뭐냐면 상춘곡이라는 고전 작품이 있어요. 고전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부기도 날거리고 공명도 날거리니. 아, 반대로 됐다. 자,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자, 그래서 고개 한번 볼게요. 그냥 이해만 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원래 어떻게 써야 돼요? 맞아. 내가 부기 공명을 거리다. 이게 맞죠? 자, 근데 어떻게 됐어? 내가 객체가 됐고요. 공명, 목적어였던 이것이 주체가 됐죠? 대표적인 주객전도 표현. 무슨 법? 그래요. 이해갑니까? 여기 이해가요? 원래는 뭐가 맞다고요? 내가 공명을 꺼리다. 여기 주어였던 것이 주체였던 것이 여기 가서 객체가 됐고요. 여기 목적어 객체였던 것이 여기 가서 주체가 된 거예요. 바뀌었어요. 전도. 내가 별을 올려본다. 이게 맞는 건데 문학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별이 나를 내려본다. 의인법. 그치? 이런 걸 주객 전도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 자, 됐어요. 자,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쉴게요. 자, 성격 고려소교 현실 도피입니다. 도피. 자, 애상 슬퍼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반복법 상징. 아, 쌤이 이거 후렴구 얘기를 안 했구나. 자, 후렴구. 자, 먼저 주제 한번 볼게요. 고달픈 삶과 이상향 추구.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의 체념. 체념이라는 거 좀 중요합니다. 체념 동그라미. 앞에 이상향 추구. 추구를 지우고 우린 동경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칠판 봐. 좀 길게 쉬어줄게. 알겠지? 우리가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자, 칠판 봐. 거기 후렴구 보면요. 후렴구가 뭐가 있냐면 얄리얄리얄라셩 얄라리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연마다 사실은 이게 있는 거예요. 얄리얄리 얄라셩. 자, 각 연마다 있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첫째 후렴구입니다. 자, 첫 번째 자, 후렴구고요. 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서 흥을 돋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흥만 돋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흥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흥구. 똑같은 말로 여음구.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예전에 여기 어떻게 나온 줄 아니? 예. 1년만 얄랑셩이야. 나머지는 다 얄라셩이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1년을 딱 남겨놓은 거야. 얄랑셩. 그리고 나머지를 비워놓은 거야. 여기에 들어갈 후렴구를 써라, 서술형으로. 애들이 다 1년 보고 얄랑셩 이렇게 써서 다 틀렸어. 1년만 얄랑셩. 거기 보세요. 얄랑셩. 나머지 전부 다 얄라셩.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재밌게도. 자, 세 번째. 자, 지배적 정서와 이질적입니다. 지배적 정서와 이질. 이질적이라는 것은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질문 던질게. 전체 지배적 정서가 뭐야? 고독, 슬픔, 애환이잖아. 근데 얘는 어때? 되게 신겹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는구나 새가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그 다음 갑자기 얄리얄리얄라셩. 이게 뭐냐고. 이해가? 전체 지배적 정서하고 완전히 불일치하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네 번째
이건 지향하는 분위기라고 봐도 되겠죠. 이해갑니까? 지향하는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너무 많이 가나? 다섯 번째. 울림소리의 사용입니다. 울림소리. 울림소리가 사용이 되면서 어때요? 흥겨워요. 그래서 악기 소리라고까지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리을과 이응음이 정말 많이 사용됐죠. 그래서 얄리얄리얄라 셩 얄라리얄라 이렇게 해서 되게 흥겹다. 특히 당연히 뭐 운율적인 거 이런 건 다 뺐어요, 선생님이. 뭐 형식적 통일감 이런 거 다 뺐고요. 가장 이제 선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지배적 정서와 이질적이다. 그리고 지향하는 분위기다. 그렇지?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잠깐 쉴게요.